종업화해에서 정사는 그토록 바라던 스승을 만났습니다. 영산에서는 법인성사로, 변산에서는 교리의 틀을 짜는 제법으로 새 회상을 열 준비를 도왔고, 익산에서는 불법연구회에서 창생구제의 뜻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제수탈은 더욱 악랄해졌고 황도 불교 압박도 거셌습니다. 참 그 대종사님 당대 때 그 신사참배 계속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안 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가신다고 이렇게 국민복 입으시고 모자 쓰시고 찍은 진영도 있잖아요. 대종사님 진영. 기념사진까지 다 찍으신 거예요, 가신다고. 그래갖고는 초량교당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초량교당 앞에서 이렇게 하면 그거 부두예요. 내려오면. 부두에서 연락선만 타면 가세요. 근데 그것까지 가셔가지고 안 가세요. 그러고는 이제 갔다 오셔가지고 열반하셔버립니다. 대종사님께. 그 대종사님이 열반은 나는 선택적 열반이었다. 왜야? 당신이 살아계신 한은 원불교의 순수성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야 된다. 가시는 거예요. 소태산 대종사는 중대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회상을 믿고 맡길 정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기 27년 소태산 대종사는 영산에 있던 정산을 총부로 불러서 교감으로 임명하고 의견도 주장하고 자력으로 통솔도 해보라며 회상을 맡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기 28년 6월 1일 소태산 대종사가 열반하셨습니다. 세세생생 정산을 옷자락에 싸서라도 데리고 다니시겠다던 스승이셨습니다. 뜻이요 길이었던 소태산 대종사의 열반. 정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대종사님께서 돌아가신 상황을 정산종사님께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대종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어떻게 앞으로 펴나갈 건가가 훨씬 더 큰 고민이셨을 거예요. 돌아가시고 난 그 슬픔보다도. 그래서 저는 그 슬픔에 앞서서 더 큰 대종사님 법을 이대로 멈추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중압감이 오히려 돌아가신 슬픔을 넘어설 수 있도록 만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사는 원불교 2대 총법사로 추대되어 교단을 이끌어갈 책임을 맡았습니다. 정산종사는 종법사 취임 심경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뜻을 잇고 종법사로서 해야 할 과제들을 정산종사는 4대 경륜으로 정리했습니다. 교제 정비, 기관 확립, 정교 동심, 달본 명근. 구둔각으로 출발했지만 시국도 교단의 현실도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저 논에 가서 토탄 파고 싹 일꾼으로 다 나섰었거든요. 참 그때 공장했었거든요.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 아욱 있잖아요. 그걸로 죽끼리 먹고
대두민을 넣어가지고 그걸로 죽끼리 먹고. 일본의 흥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생산한 곡물은 모두 강제 공출했고 범종과 숟가락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징병에 노동인력 차출에 여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다 수용을 못 하니까 그냥 보내는갑다 이렇게 알았죠. 그런데 이제 서울 가셔서 정산대가 막 사방에서 신문에 나고 막 그래서 보는 게 우리들을 정신대 안 보내기 위해서 정산 법사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갑다. 그러고 살았죠. 현실은 어둡고 무거웠지만 정산종사는 미소로 모두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폐색이 짙어진 일본은 불법연구회를 황도불교화하려고 압박해왔습니다. 그런데 일제 말기 그때 이제 황도불교 간판을 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니까 정산 6월 달에 부산 초량교회가 가시요. 그거는 여기 총부에서는 종법사님이 지방 순실 가셨으니까 종법사님 오시면은 신사 황도불교 간판 걸겠다 미루는 거예요. 미루고 하루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을 버팁니다. 그때 뭘 하신가 하면 시구에 안정을 해서 사은상생지 이 땅이 상생의 땅이 되고 삼보정에서 삼보 불법성 삼보가 위를 바루는 그런 땅이 되소서 하는 기도를 거기서 올리시는 거예요. 올리시면서 뭘 하는가 하면요. 해방 이후에 어떻게 뭘 해야겠다고 하는 구상을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건국론을 그때 구상을 다 하시는 것이죠. 정산종사는 이 시국이 어떻게 나아갈지 정확하게 내다봤습니다. 희망을 확신했고 새 회상의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황도불교 간판 안 걸었습니다. 끝까지 안 걸었어요. 기도를 하시다가 8월 14일 날 아침에 시자에게 내가 이제 총보를 갈 때가 됐다. 짐을 써라. 부산역에 열차를 타시고 오셔요. 오시다가 대전역에서 광복의 소식을 들으시는 거예요. 15일 날. 꿈에서도 기다리던 광복이 되고 해외로 나갔던 재외 동포와 천재민들이 돌아왔습니다. 종교가 해야 할 일은 일심으로 협력하는 일이었습니다. 해외에서 귀환하는 동포들이 수십만이에요. 3, 40만 정도 돼요. 근데 이분들이 해외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있고 또는 돈 벌러 갔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해방이 되니까 다 돌아오는데 아무런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서울역에 가장 많이 들어오니까 서울역, 부산역, 익산역 몇 군데에서 이 식사라도 제공을 하자. 그리고 옷가지라도 좀 도와주자. 이런 게 뭐 종교가 할 일이라고 보신 거죠. 불법연구회, 즉 원불교가 구호한 전제동포는 6달 동안 8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구호 사업뿐 아니라 정신을 깨우고 의식을 개혁하는 활동도 함께했고 교당에선 야학을 열어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너나 없는 원불교 정신이 세상에 알려지는 날들이기도 했습니다. 그 군인으로 강제당해서 갔댔지 대학생들이 그 사람들이 자꾸 줄을 지어서 서울 정거장 앞으로 와. 그러니까 우리한테 오면은 저도도 있고 구두도 신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아주 그 불법연구회가 뭔지 좋더라고. 그땐 사는 거 같더라고. 힘이 안 들어요. 주산 선생이 한 번 비행이 났어. 그러니까 그때 그 일하고 수색 창고에 다니면 그 무거운 창고 내리고 거다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져오느라고 애를 못 찾었어요. 으슬으슬하고 자꾸 춥다고 그래.
정산종사의 아우 주산종사가 과로와 전염병으로 순직했습니다. 원불교의 큰 슬픔이었습니다. 삶의 터전이 확보되지 않은 귀국동포들에게 닥친 전염 질병 때문에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습니다. 불법연구회는 서울 보화원을 시작으로 고아들을 돌보는 자선사업도 펼쳤습니다. 원불교의 이런 힘은 물론 이게 그 조직적으로도 참 건강하다 이런 평가를 계속 일제 때부터 받아온 걸 저도 압니다. 일본이 털어도 못 털었어요. 안창호 선생님이 다녀간 뒤로 그냥 열심히 털었는데 이거 혹시 독립운동 뭐 관련돼 있지 않나 해서 털었는데 못 털었던 종교. 이런 그때 그 건 하나만 보더라도 이 힘은 훌륭한 스승을 만났을 때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준 사례가 원불교라고 봅니다. 단합해서. 통일 조국을 꿈꾸었지만 현실은 좌우로 나뉘어 서로 반목했습니다. 원기 30년 10월 정산종사는 광복 후를 내다보고 준비하신 건국론을 발표했습니다. 건국론의 핵심은 자주라는 것은 어느 국가에도 편향돼서는 안 된다 했어요. 자주국가를 세워라 했어요. 그리고 중도주의를 택해야 한다. 그 두 가지였어요. 경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산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구체적으로 다 쓰셨거든요. 정산종사 생각은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치와 종교가 대종사님 말씀처럼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같이 나가야지 정치만 가지고서는 또 안 되고 종교만 가지고서 안 된다.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동심, 같은 마음, 같은 목적, 같은 뜻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정신으로 근본 삼고 정치와 교육으로 줄기 삼고 국방 건설 경제로 가지와 잎을 삼고 진화의 도로 결과를 얻어서 뿌리 깊은 국력을 배양하자. 정산종사가 건국론을 통해 밝힌 이 주장은 정계와 사회 지도층의 관심을 받았고 원불교를 새롭게 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원불교 교무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원광대학교 원불교학과 학생들입니다. 새벽 좌선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에게 정산종사의 서원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을까요? 전무 출신의 도가 12개가 있는데 이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이제 저를 돌아보면서 아침마다 이제 좀 찔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12개를 제가 한 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은 뭐 1조가 제 마음에 걸린다거나 2조가 제 마음에 걸린다거나 하면 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전무 출신의 도를 외우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정말 정산종사님처럼 대신성의 면모를 이렇게 받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항상. 제도화를 하는 중에 가장 역점을 둔 사업이 교육 사업이에요. 그래서 해방 직후에 바로 유일학님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원광대학이죠. 원광대학을 만든 이유는 원불교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었어요. 일제치하에서 학교를 설립할 수 없었던 소태산 대종사는 일찌감치 유일이라는 교명을 정해두었습니다. 정산종사는 광복이 되자 곧바로 유일학림을 열고 그 유지를 받들었습니다.
교역자 양성이 중요한 만큼 유일학님에 쏟는 관심은 특별했고 직접 수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지금 유일학님의 그 소중성에 대한 인식을 당신의 행과 실천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확신이 돼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얘기하는 것은요, 그 속에 정말 어떤 그 핵심이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냥 이렇더란다, 이렇게 전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게 교육에 있어서 이게 지금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그 실천과 모습을 그대로 다 행하신 것이죠. 이소 성대 한 칸 교실부터 시작한 유일학님은 76년 역사의 원광대학교로 발전했고 정신개벽의 일꾼을 키우는 도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역자 양성기관이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닦아놓은 이론 토대를 가지고 또 그 훈련법으로 교육을 시켜서 지금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하나 있다는 것이 대학 그 나름으로 대학 교육을 교육자들이 받는다는 자체가 굉장한 어떤 이성적인 판단과 비판 의식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자체 내부적인 소화가 가능했다. 유일학님을 시작으로 많은 교육기관들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기관 확립은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고등학교, 남녀 중고등학교 뭐 그런 학교들도 생기고 하는 것이 다 그때 이제 마련됐죠. 그러니까 그 없는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도 그런 기관을 계속 만들어 가시죠. 그러면서도 또 그 이리시에서 하다가 도저히 운영 못하는 그런 고아원도 인수해가지고서 또 고아원도 만드시고, 그리고 어이없게도 그 동아병원이라고 하는 병원도 만드시고, 한의원은 뭐 많이 만드시고, 그래서 교육 자선 기관들을 많이 설립을 하셔요. 근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때 정산종사 당대에 어떤 큰 효과를 보려고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작해 놓으면은 이놈이 무럭무럭 자라서 앞으로 크게 될 것이다 하는 계산을 하고 다 싹을 틔워놓고 그 씨앗을 심어 놓는 것이죠. 그 작업을 하시는 것이 그 기관 확립이죠. 소태산 대종사는 불법연구의 초기부터 연구부를 둘 정도로 기록의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월보, 회보, 초기 교단사와 교리를 담은 초기 교서 등 원불교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잘 보관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을 만대에 전하기 위해서는 교재라는 그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서 정산종사는 출판물을 제작할 원광사를 만들고 일제가 폐간했던 회보를 원광으로 재창간했습니다. 정산종사는 창간 후에 직접 휘호를 써서 진리의 광명이 시방 3세에 찬란하게 빛나기를 염원했습니다. 교재 정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이
대종사님이 만드신 법 플러스 대종사님의 언행록인 대종경, 그리고 이어서 뭐 예전이니 뭐 성가니 뭐 교사니 뭐 교원이니 세전이니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거의 다 정산종사 생전에 다 설계를 하고 그리고 다 지시를 해서 이제 완성돼서 발간된 것은 정산종사 열반하시고 대산종사 때입니다만 그때 다 이루어졌어요. 한국전쟁, 총부에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북한군 호남본부가 주둔했지만 정산종사는 피난을 가지 않고 총부를 지켰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 정말 제가 생각해도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총부에 인민군들이 들어와서 거기를 그 거점으로 이제 부대가 들어와 진주를 하고 있고, 총부 사람들은 비워주고 나와서 총부 인근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저 사람들이 지금은 기세등등해도 두세 달 있으면 물러갈 거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다잡고 있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 그건 정말 내다보시고 하신 것이겠지만은 내다보셨더라도 정말 그렇게 태어나실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하나도 피해가 없었어, 총부에. 예. 그 어둠 속에서도 정산종사는 등대가 되어 빛을 주셨습니다. 원기 38년 제1대 성업 봉찬대회가 열렸습니다. 시창연호를 원기로 바꾸고 정산종사의 종법사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원기 1년부터 원기 36년까지 일대를 결산하는 의미 깊은 자리였습니다. 제1회 12년은 교단 창립 초석이 되는 남녀 제자를 얻는 기간, 제2회 12년은 교소 편찬에 주력한 기간, 제3회 12년은 교도 훈련과 기관 설립에 주력한 기간이었다면 이날부터는 새로운 제2대 36년을 향해 출발하는 자리였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 기초, 예. 만 대가 가도 무너지지 않을 큰 기초가 딱 서야 기둥을 세우고 무엇을 해도 집이 제대로 이루어지듯이 그런 역할을 우리 정산종사께서 그렇게 하셔서 나는 이제 성탑, 정산종사님 성탑 배울 때마다 그 어른이 대종사님을 만대의 주세불로 받들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데에 허리도 털끝만큼도 착오가 없이 그렇게 하셨다. 정산종사는 성비를 세워 소태산 대종사를 만천하에 주세불로 알리고 당부하셨습니다. 추모하는 마음이 공부와 사업의 원동력이 된다. 자주 독송하여 여러 사람들이 듣게 하라. 교사, 교리의 강령을 드러내는 대문장이다. 비문을 많이 읽어라. 그러나 정산종사는 뜻하지 않은 신병으로 경축장에 참석하지 못했고 축사는 교정원장이 대독했습니다. 미루어진 일대 성업봉찬 경축 행사는 4년 뒤에 열렸습니다. 일대를 총결산한 결과 전무 출신 258명, 거진 출신 1498명 등 창립 유공자를 표창합니다.
그리고 팔산 김광선 대봉도, 주산 송도성 종사, 팔타원 황정신행 대호법, 구타원 이공주 대봉도, 원불교 최초의 법훈자 4분을 웃음으로 축하하고 더 많은 법훈자 배출을 격려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위암이 시작돼가지고 통증이 오시는 때예요. 그래도 내가 그 기색을 안 하려고 한다. 이게 밖으로 놓고라 하나도 그냥 보통 풍으로 그냥 계시는 것 같지 환자처럼 꿍꿍 앓고 뭐 그런 일이 하나 없어요. 그런다고 낮에 누워서 아이고 내가 좀 누웠어요 다른 여신은 없고 늘 이 안락의자 이런 안락의자에 앉았다가 또 운동하자고 저 구조실 방이 커요. 손잡고 이렇게 운동 오시고. 병 중에도 많은 분들이 총부를 찾았고 정산종사는 그 아픔을 내색하지 않고 항상 웃음으로 모두를 맞으셨고 덕담해 주셨습니다. 정양 중에도 정산종사는 소태산 대종사의 뜻을 새기고 기리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9년 동안 굉장히 그 병환에 시달리셨거든요. 그러면서도 병환 중에도 예를 들면 장수교당에 계실 때도 거기다가 정화사라고 간판을 달지 않았습니까? 정산종사의 가장 큰 관심사는 소태산 대종사의 가르침과 언행을 수록한 경전, 대종경을 편소하는 일이었습니다. 아픈 중에도 정산종사는 이 일만큼은 생전에 끝내려고 온 정성을 쏟으면서 편수위원들을 독려하셨습니다. 아주 지독한 그 병환에 시달리시면서도 당신의 일을 꾸준히 진척시킨 거 보면 상당히 참 성인이기 때문에 놀라운 힘을 발휘하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산종사는 정관평을 보수하고 넓히는 2차 방언공사도 진행합니다. 이 공사로 8만 9천 제곱미터의 땅이 늘어났고 이곳에서 나오는 수익은 교단 살림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달본 명근, 원기 9년 새 회상을 열었지만 일제치하였기 때문에 불법연구회라는 임시교명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기 33년 4월 정산종사는 정식 교명을 선포하고 원불교의 근본을 천명하였습니다. 모든 작업들의 밑바탕은 뭐가 되어야 하느냐면 우리 개인의 인격적인 수행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그러셨어요. 그 교화 현장에서 교무가 필요하잖아요. 교무가 필요하더라도 대종사님은 실력 없는 교화는 할 거 없다. 그러니까 교당을 못 만들면 못 만들어도 실력 없는 교무 내보내가지고 망치지 말아라 하는 만큼 그러니까 교화, 교육, 자선 이것의 밑바탕은 결국 전무 출신을 비롯해서 교도들의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취사 해서 이루어진 인격,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정산종사는 대종사의 가르침대로 사는 모습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개교 기념과 함께한 회갑 축하 자리에서 정산종사는 축하하는 시계만 그치고 교중의 장래에 유용한 사업 하나를 이루어달라 부탁합니다.
지극히 공적이고 사가 없는 정산종사의 뜻이 전해졌고 전무 출신들이 치료를 받고 요양할 수 있는 법운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개교 기념식에서 정산종사는 삼동윤리를 법설하며 서원했습니다. 한 우란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일원 세계 건설하자. 창생을 이롭게 하고자 품었던 정산종사의 뜻은 이 삼동윤리로 맺어졌습니다. 삼동윤리가 왜 대단한가? 그동안에 윤리 그러면은요, 인간이 해야 될 도리를 밝힌 거예요. 근데 삼동윤리는요, 인간이 밝힌 도리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인간 대 만물의 윤리. 지금 코로나19가 왜 왔습니까? 사원의 이념으로 볼 때 천지부모 동포분열. 이게 인간과 관계 속에서 윤리에 한정되면요, 그건 지금 잘못 사는 거예요. 인간 대 만물의 윤리. 만물이 하늘이에요. 그게 뭡니까? 처처불성 사사불공 아닙니까?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우리 교리 이념을 재해석해내는 거. 삼동윤리. 세 가지 큰 대독, 화합, 원리, 그것을, 세 가지, 그것을. 근데 그게 뭐, 당신이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진리에 바탕해서, 저것을 일상에 우리가 쓰려면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은, 바로 그냥, 말하자면은, 야, 뭐, 우리가 깨야 한다, 대각을 해야 한다, 뭐라고 했었는데, 깨고 대각한 것이 먼 것이 아니라, 정산종사는 당신이 밝히신 이 삼동윤리, 요것만 우리가 실천하면, 이게 대각 성자의 삶이고, 이것이 불보살의 삶이고, 그렇게 우리한테 쉽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투병 중에도 정산종사는 틈만 나면 삼동윤리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프세요? 그러면은 바늘을 한 주먹 가지고 푹 쑤셨다, 푹 뺐다 하는 것 같다. 표현을 그렇게 해주시오. 그러시면서도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그렇게 웃는 얼굴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참 상상도 못 올려주시오. 그런 게 언제든지 그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웃는 할아버지야. 웃는 할아버지로 이름이 나가지고 딴 병동에 간호원들도 웃는 할아버지 한번 뵙고 주사 놔드린다고. 그리고 주사 놓으러 와요. 웃는 할아버지. 그리고 어떤 것씩만 딴 의사가 들은다든지 딴 간호원이 들은다든지 그러면은 다 이름이 무엇이냐고 다 물어보시고 그러고는 범사님 보고 삼동윤리 새겨주라고. 삼동윤리 얘기해 주라고. 그러면 거기다 이제 삼동윤리 얘기. 우리가 다 한 건석이요. 우리가 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지 어쨌든 잘하자고. 열반을 예견한 정산종사는 총부 대종을 불러 모았습니다. 대종경과 청전편수를 완결지으라 당부하시고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삼동윤리를 또 누가 설명해 봐라 그러시오. 그런 게 범사님이 간략하게 말씀을 해 드렸어. 누가 한 번 더 해봐라 그러시오. 그런 게 범사님이 대사님이 설명해 드리시오. 이게 하늘한 한 이치에 한 집안 한 권속이 한 일터 한 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는 말씀입니다 하고 올렸어. 옳다. 이 말이 옳다. 그래 이게 딱 거기 또 범사님이 이 삼동윤리로서 정산
정법사님의 개송을 삼겠습니다.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하늘안 한일지 한집안 한곳서 한일 단일구이라는 개송화하기를 이 대산정법사님이 했어요. 이게 그 방 안에 모였던 그냥 사람들이 조용해지면서 영모전을 마련하지 못해 미안하다 하시고 정산종사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1월 24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침 한 9시나 10시쯤 무렵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눈발이 조금씩 내렸어. 그러니 열반 하셨다고 우리 사무실에서 가서 전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낙노를 하시고, 근데 화장터에서 그냥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때 그 가슴이 뜨겁게 모두 울고 그러던 그냥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지요. 9살에 뜻을 세우고 19살에 스승을 만나서 일제강점기와 한국동란을 거치면서도 의연하게 원불교 초속을 다져오신 정산종사가 열반하셨습니다. 세상 인연 63세, 범납 45세, 종법사 재위 20년이었습니다. 이 회사에 와서 일을 제가 출가, 수억자 무량수가 와서 앞으로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바라보고 모본을 삼고 그냥 대종사님을 표본 삼기는 어려워. 그리고 우리도 다 주세불려야 되는데 그건 쉬운 일도 아니고, 그러나 정산종사는 이 표본이 되거든. 이 법원님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세워낼 필요는 없고, 그 법을 가지고 어떻게 그 대종사님 법에 맞게 우리가 살아나가냐. 이것이 이제 남아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잘 선두에 우리 정산종사가 계신다. 근데 그런 힘이 말하자면은 지금 현재 100년 이만한 이런 성과를 내게 된 데에는 그 대종사님께 내놓으신 법이 우선하고, 또 그 이 회상에 들어와서 제가 출가가 와서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핵심 그 정신은 9분 선진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9분 선진 하나를 묶어버리면 한마디로 묶었자면 정산종사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를 만나시고 만대의 내일은 이제 끝났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당신이 조금 일찍 가셨는데 하도 일본 납치가 심으니까 그래도 그렇게라도 가실 수 있으셨던 것은 정산종사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여가한테 맡겨놓고 하면 대종사님은 심통제자, 우리가 보통 심통제자라고 그러는데, 대종사님이 뜻하시는 분을 본인이 알고 그것을 자기 일로 실천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본인도 무슨 이적도 내시고 상당한 실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건 싹 없어졌고, 오직 소태산 대종사님이 염원하시는 바를 자기 일로 생각하고 일을 하셨어요. 그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한 번도 말씀을 반문하거나 또 실천에 무성의하거나 그런 일이 없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항상 대종사님이 계셔야 될 때 못 계시면 거기에 대신 계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게 심통제자고, 또 이제 그 모범적 제자의 상을 이제 그분이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정산종사님의 법문을 정산종사 법어를 통해서 이렇게 받들고 있기 때문에 참 그 어른의 이 법문을 우리가 받들게 된다는 것이 그냥 엄청 행운입니다. 그 주옥 같은 법문, 세상
주물주물하게 그냥 자유자재하시는 그런 어른이신데, 예, 그런데 그런 어른들이 법문을 그냥 하자고 아무도 그런 것도 아니고, 이유는 아무도 않고 잘 통하다시피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냥 아주 법문이 평이감명하시고, 그냥 논리가 장안하시고, 이 원리적으로 장안하시고, 그런 법문을 우리가 받들게 된다는 것을 아주 예사로 알아서는 안 돼. 큰 행운을 알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열반 10주년인 원기 57년에는 언행록을 묶은 정산종사 법호가 발행됐다. 원기 67년에는 시봉했던 박정훈 교무가 법문과 일화를 모아서 한우란 한이치해를 발간했다. 원기 70년에는 성주 박실마을에 구도 행적을 기리는 소송 구도비가 세워졌다. 원기 71년 6월에는 정읍 화해리에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의 만남을 기리는 화해 제우비가 세워졌다. 3대 종법사 대산종사는 비명에 이렇게 정산종사를 기렸다. 대종사는 하늘이요 태양이시라면 정산종사는 땅이요 명월이시라. 대종사는 우리의 정신을 낳아주신 영부시라면 정산종사는 그 정신을 길러주신 법모시라.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을 따라 마음의 주인이 되어 걸어오신 평생이었습니다. 마음 공부 잘하고 있는가? 그리하면 새 세상은 그대가 주인일 것이다. 그 새 세상은 너와 내가 없는 이론의 진경.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 주인 되라. 정산종사의 말씀이 길을 밝힙니다. 길을 엽니다.